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조금씩 저가를 높여오는 움직임이 지금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 측에서도 로봇 관련된 내용이 재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결과, 그쵸? 아직까지 뭐 바닥이 잡혀서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장기 입형을 아직까지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장기 입형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이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포스코 DX도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DX는 10배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한 8배 정도, 한 그 정도 올랐습니다. 한 3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이 두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포스코 DX는 흑자인 기업이죠. 그런데 포스코 DX까지도 실제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싼 주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종목군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바이오, HLB가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도요, 지금 시가총액 보면 12조 3천억입니다. 그쵸? 근데 실적은 연간 1,000억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계속 매년입니다. 매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쵸? 시세의 폭을 보면 HLB는 큰 폭으로 상승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종목, 그쵸? HLB 뭐 작전 주고 세력 주고 바이오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SK 하이닉스를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23년도에 7조 원이 넘는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이닉스는 반도체 대장주죠.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가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앞으로 좋을 것에 대한 반영을 가격이 먼저 떠서 반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의 하락이 나왔죠. 50% 하락이 나오고 보니까 4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한 지점을 보면, 그쵸? 한 6천 원, 7천 원 정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간 가격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가파르게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시장성이 확보가 됐고, 그 시장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때는 한 가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영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어느 분기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언제는 되게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영업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못 찍었을 때 올라간 주식은 실망 매물을 맞기 마련입니다.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이 나오긴 나오지만 확실하게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뭐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거나 실적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른 로봇 관련된, 다른 A 관련된, 그쵸? 다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없는 주식은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주들 돈 못 벌어요? 돈 엄청 벌잖아요. 그런데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거지, 한동안 근 10년째 올라가지 못했었던 게 금융주입니다. 그쵸? 이것처럼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 것 같은 기업이 올라가는 거고,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로봇주들은 돈을 잘 벌 것 같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가격 전환을 위해서는 이평선의 정배열 구간 진입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포스코 DX는 62평이 내려오면서 22평이 버텨주기만 해도 21선과 61선의 배열도는 바뀔 겁니다. 그 배열도가 바뀌었을 때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고요. 그 구간에서 여기 5만 원을 넘는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까지 일단 1차적으로 타점을 잡고, 1차적인 타점 구간이 지나온 이후에는 전고점까지 도전하는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이해됐을 때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5월 16일 성우전자, 캠트로닉스, KBI 메탈, 이수페타시스 원래 제가 세 종목을 넘기지 않는데 네 종목이 나갔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성우전자, 캠트로닉스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타점이 여기 찍혀 있죠. B라고. 오늘 22% 올랐습니다.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고요. 4월 달부터 제가 꾸준하게 공략을 했던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오늘 타점을 잡은 가격이 8시 46분입니다. 장 시작 전이고요. 신고가 구간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이 나온 이수페타시스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 그러니까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오늘 18.8%의 상승 구간, 그렇죠? 큰 상승 구간이 나왔고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가 된 내용입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와서 배우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포스코 DX를 보자고요. 포스코 DX는 아직까지 신고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신고가를 갔다가 떨어졌죠. 그렇죠? 아직까지 세력들이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력들이 안 나간 그 상태에서 안 나갔다기보다 못 나갔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돌려야 되는 구간은 언제부터 보느냐. 61평이 내려오고 22평이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2평이 올라가는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예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62평이 내려오는 구간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대략 1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을 60일 기준에서 찍으면 그렇죠? 내일부터는 62평이 가파르게 꺾이는 지금도 꺾였는데 가파르게 꺾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도 포스코 DX의 배열도는 바뀝니다. 그 바뀌는 구간에서 타점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손실 회복은 어렵고요. 손실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여기 신고가를 뚫고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또 고가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다렸다가 내가 팔면 올라가고 올라가는 구간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면 또 물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을 내가 안 하려면 돌파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돌파 관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소통방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군들인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한 결과 47%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인데 매매가 한 번도 없죠. 이제부터 타점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구독이나 10억이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는요.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 구간을 다시 잡는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기간이 2주라는 겁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대한 추적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포스코 DX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를 알아야 되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1분과 30분, 60분 그리고 1분봉까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실시간 타점도 문자로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다음 종목은 어떤 구간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